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로 이제 책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뭐 요 작품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그 에디션 시리즈인데 이제 이런 책 시리즈는 근데 이제 의외로 이 저자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저자가 쓴 다양한 어떤 작품이 이제 단편 소설까지 포함돼서 이제 좀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버지니아 울프의 유산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이때 여성은 이제 어떤 이제 괴로움과 이제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대에 대한 이해 폭이 또 역시 넓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유산은 이제 죽은 사람이 남긴 재산을 말합니다. 일단 배경은 이제 역시 1900년대 초중반 이제 영국입니다. 어느 이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한 50 정도 됐고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대략 한 6주 전에 아내가 죽는 사건을 이제 겪었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6주가 흘렀고 이제 간신히 마음이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어가는 단계 속에서 살펴보니까 희한하게 아내가 마치 죽을 시점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게 다 정리가 돼 있었고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러이러한 사람한테 줘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이런 사람에게 줘라. 이제 어떤 유언까지 이게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선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로 죽은 사람이 언제 죽을지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고 신기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무실에 있는 비서 뭐 CC 밀러라는 어떤 비서가 있었는데 이 비서한테도 아내가 뭐 이런 걸 주라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줬습니다. 준 다음에 자기한테만 이상하게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서 좀 궁금해하다가 아내가 평소에 일기를 썼던 게 있었어요. 이제 몇 권짜리 이제 분량의 일기가 있었는데 그 일기를 쓸 때 남편인 자기조차도 절대 보여주지 않는 일기를 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드디어 이제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천천히 조심스럽게 읽어보기로 합니다. 쭉 읽어보기로 하니까 이제 뭐 자기를 초창기에 만났던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거의 사랑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국회의원 남편이 굉장히 흡족한 표정을 지어요. 야, 이때 이랬지. 정말 이랬지. 아내가 정말 나한테 잘해줬지. 참고로 이 남자는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대만족을 했던 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헌신적으로 자기를 잘 챙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정치 인생에 있어서 아내의 도움이 매우 컸다. 뭐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던 남자였어요. 그래서 쭉 일기를 보는데 신기했던 점은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뭔가 이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표출이 점점 이제 늘어나요. 그 아내가.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어떤 무도에서 어떤 여인과도 또 대화를 하는데 제가 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무도에서 이제 다른 부인 한 명이 아니 남편을 이제 부양하고 보좌하는 게 남편을 돕는 게 그게 이제 여자의 일이지 뭘 무슨 일을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때 당시 시대에 여성은 남자의 이제 부속품 같은 그러니까 일종의 남자의 장식품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존재다라는 게 이제 서서히 이제 표현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뒤로 갈수록 그 아내가 BM이라는 남자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보다가 아니 도대체 이 BM이라는 남자는 도대체 뭐 하는 남자라고 보니까 대충 내용을 보니까 노동자 계층, 그러니까 영국에 있어서는 이제 하층민 계층인 거죠. 남편은 이제 상류층이죠. 당연히 국회의원이니까. 근데 BM이라는 남자는 노동자 계층이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영국도 이제 드디어 좀 뭔가 파업도 하고 이제 항의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너무 그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노동자 계층은 워낙 고생을 많이 하니까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것도 좀 있었고요. 남편이 보면서 이런 BM이란 남자 뭐 아내 입장에서는 뭐 아내도 상류층 계층에서 함께 다녔으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되게 천박한 남자를 보였을 테고 상대할 가치도 없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점점 보니까 의외로 아내가 BM이란 남자랑 이제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는 어떤 기록들이 이제 보여지고 이 BM이란 남자의 어떤 말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알게 되었다라는 식의 반응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일기의 후반부에는 이 BM이란 남자와 이제 단 둘이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점점 보면서 질투심에 점점 이제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에겐 거의 사라지고
하층미로 여겨지는 BM이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막 늘어나니까. 그리고 뭐 도중에 일기에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남편한테 나만의 일을 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하니까 남편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미 나를 보좌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바쁠 텐데 거기서 추가로 어떤 일을 하는 거요. 어떤 추가로 일하는 건 내가 봐서는 좋지는 않을 것 같소. 어쨌든 지금 하는 일을 잘 유지하는 상태 하에서 당신은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하니까 그럼 이제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그런 일은 조금 해보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아내는 이제 대단히 좀 언짢은 이제 기색을 이제 보였다라는 식의 어떤 그 일기 기록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도 남편은 이제 잘 생각을 못했던 거죠. 뭐냐면 이 아내는 남편의 어떤 그러니까 남편을 이제 보좌하면서 평생 어떤 그동안 아이들 키우고 하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어떤 공간과 세계를 갖고 싶었다라는 거를 남편이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는 아내였기도 했으니까 불만이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는 나쁜 의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아내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래서 뭐 또 일기에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뭐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고 있다.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반대로 후반부로 갈수록 BM이란 남자랑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던 거죠.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그 남편이 이제 후반부에 가니까 단둘이 만나는 것까지 이제 일기를 목격하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 시시 밀러라는 그 옆에 있는 비서랑 그 여비서랑 아내가 굉장히 친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흥분을 하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 BM이란 남자가 누구야 하니까 이 시시 밀러라는 여자가 자기 오빠라고 합니다. 참고로 근데 이 시시 밀러의 오빠가 아내가 죽기 일주일 전에 먼저 죽었어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아내가 교통사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드디어 이제 좀 퍼즐이 뭔가 맞춰져 돌아가는 그 BM이란 남자가 자신이 아는 여비서의 오빠였고 노동자 계층이었는데 아내와 눈이 맞아서 오히려 아내는 그 노동자 계층이 말하는 내용까지 다 듣게 되면서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된 것이었고 그게 좋아서 그리고 이 남자는 자신을 좀 더 이해해 주는 것 같은 입장에 다가오는 것 같아서 서로 어쨌든 적어도 최소한 마음이 통했다라는 거를 확인하게 되었고 하지만 이 국회의원 남자는 마지막에 아닐 거다라고 이제 부정을 하면서 아내가 그렇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줬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연일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와 노동자 계층의 BM이 서로 이제 사랑에 빠진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아내가 사랑에 그렇게 빠지게 된 이유는 남편의 철저한 무관심, 자기 일만 챙기는, 그리고 아내가 독립적인 개체라는 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때 당시의 사회 문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좀 데이트를 하면서 식사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하다가 정신적으로 의지를 하게 되었는데 둘 다 힘든 거잖아요.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어떤 세계가 없고 이 BM이라는 남자는 BM이라는 남자들 노동자 계층에서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생활을 했었고 그 동병상련이 뭔가 된 부분이 있었을 테고요. 취약계층인 거죠. 공통점은. 사회에서 어떤 발언권이 거의 없는. 그리고 어쨌든 두 사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보니까 이 BM이라는 남자가 먼저 자살하게 된 거고 아내는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교통사고처럼 보이는 형태로 죽음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도 끝까지 이 국회의원 남자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내는 끝까지 날 사랑했어라고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설 작품이 끝나는 뭐지 이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밀한 구성 안에서 이제 그 당시의 여성들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갑갑함을 묘사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남편을 잘 보좌하는 아내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육아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기력증을 겪을 수가 있고 빈틈없어 보이는 어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만사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줘야 될 것 같고 역시 여자도 독립된 한 개체로서의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쨌든 작품 자체는 대단히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